전라남도는 한전공대와 같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이 될 시. 한전은 나주에 있고 한전공대는 강주에 있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한전공대가 더 발전하기를 그렇고 지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안서 내는 걸 보고 뭐지? 이래서 기부하는 걸로 했었구나. 그래서 이건 거래였구나.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달 초 문을 연 한전공대를 둘러싼 문제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전공대,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설립된 대학이지요. 정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인데 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이후 임기 내 개교를 목표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었습니다. 이공계 인재 육성에 더해 지역 발전까지 많은 기대 속에 개교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과거 골프장으로 쓰던 부지에서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알려진 한전공대, 즉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했습니다. 학부생 107명과 대학원생 49명이 입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총 8,299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한국에너지공대. 교육과 연구는 물론 산학협력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공과대학이 목표입니다.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이 무료이고 첨단 연구시설은 물론 창업도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 계획 덕분에 100명을 뽑는 수시 전형은 24대 1, 10명을 뽑는 정시 전형은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50년에는 에너지 분야 세계 탑10 대학을 달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켄텍의 1회 입학생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인류 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교용 부지만 축구장 48개 넓이인 40만 제곱미터. 그런데 입학식이 열린 장소는 운동장이나 강당이 아닌 주차장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아직 허허벌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임시 도서관과 강의실이 들어선 건물입니다.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강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모니터, 마이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과대학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실과 실험실은 약 10km 떨어진 한국전력의 시설을 일부 빌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동과 도서관 등 나머지 시설은 3년 뒤인 2025년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숙사도 없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골프태를 개조한 공간에 학생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을 짓기도 전에 개교부터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반쪽짜리 개교를 하게 된 걸까? 한전공대는 이낙연 전남지사 때 구상돼 2017년 대선 공약으로까지 채택됐습니다. 대전의 카이스트, 영남의 포항공대에 견줄 호남권 공대를 만들겠다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임기 내 개교가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추진 초기부터 한전 안팎에서는 5년 안에 개교까지 마치는 건 무리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학 설립을 다루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전공대는 개교 1년 전까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건물을 지어야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 부지 매입, 캠퍼스 설계, 공사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2022년까지 캠퍼스를 완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3년 늦은 2025년 개교로 목표 수정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우리 정치권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정부까지 함께 나서서 결국 범정부 기구인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가 출범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22년 봄에 개교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월수로 대략 한 38개월 정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맞붙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남 나주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 부영이 이걸 대학 부지로 내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최종 후보지는 나주로 기울었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초기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토지 수용을 위한 지난한 절차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골프장이기 때문에 깎아낼 땅이나 철거할 건물도 별로 없어 기초공사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그 토지 같으면 이제 다수의 토지를 소형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하고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부영 골프장은 부영 주택만 오케이 하면 한전공대 입지에 소요되는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부 절차가 마무리되자 2020년 10월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단 개교부터 하고 학교 건물은 그 후에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고등교육법의 설립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안이었습니다. 캠퍼스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임대 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그 단계적으로 그 필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무리한 추진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법안 처리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만 돼 있을 뿐이지 지금 토목공사, 기초공사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골프장에다 짓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22년에 지금 내년도에 개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전에 관련된 그 연구소가 임시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단 개교는 그걸로 할 거고요. 정리하자면 한전공대는 당초 올해 문을 열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됐는데 결정적으로 부영그룹이 땅을 기부해 부지가 확보되면서 개교가 수월해진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캠퍼스가 허허벌판이지만 향후 계획대로 한전공대가 완성이 돼 자리를 잡으면 이 통 큰 기부를 한 부영의 공도 제대로 평가를 받겠군요. 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건설사가 선의로 한 기부인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학교 부지 선정 과정과 이후 벌어진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전공대 추진 초기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는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2017년 6월 여당 지도부가 한전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주시의 한전공대를 유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윤장현 당시 광주광역시장이 나주시를 견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전공대를 이쪽에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선물 주니까 서로 떡도 이코지기 전에 싸우네? 이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목포와 순천시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자 한국전력 측은 지자체 간 입지를 합의하지 못하면 전문가들에게 입지 선정을 맡기겠다고 중재에 나섭니다.
추진 중에 일정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용역 내 전문가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일체 정치적, 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입지 선정 공동위원회가 꾸려졌고 광주와 전라남도가 추천한 6개 지역에 대한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부 다 아래쪽이 전부 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은 대학 부지고요. 나머지 영인적 생활에서 전남은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 등 3곳, 광주는 북구 첨단 3지구 등 3곳을 추천했습니다. 한전은 나주에 있고 한전공대는 강주에 있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원과 간절한 소만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연구 중심의 대학, 한전공대와 같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이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침내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부지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승자는 전남 나주시였습니다. 첨단 3지구 일원 87.88점,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채점 결과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은 입지 여건에서 광주 첨단 3지구에 뒤졌지만 경제성과 지원 계획에서 광주를 더 크게 앞서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부지 제공 조건에서 13점 만점, 인허가 용이성 면에서는 10점 만점에 9.76점, 부지 조성 비용 부분에서도 7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부영그룹 측이 골프장의 절반 이상을 학교 부지로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부받은 땅이기에 예산도 아끼고 복잡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데다 공사에 착수하기 쉬운 골프장이었던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접근성 부분, 주거 환경 부분에서는 광주의 첨단 단지에 뒤졌었어요. 그렇지만 그 한전공대 이제 그 부지를 부영 측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부영 그 골프장을 곧바로 용도 전환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장점들이 이제 좀 우수하게 이제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감정가 800억 원이 넘는 땅을 내놓은 부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한전공대 유치. 당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수백억 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기에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기부를 통해서 좀 사면 내지 가석방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 특히 부영 측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면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냐, 특혜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시 협약해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모두 순수한 기부라고 선을 그었고 2019년 8월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그룹은 부지 무상기부 약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약정식 불과 2달 뒤 부영은 기부를 하고 남은 나머지 골프장 부지는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나주시에 신청합니다. 나주시 역시 이 계획을 반려하지 않고 용도 변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입안서 내는 걸 보고 이래서 기부하는 걸로 해서 기부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건 거래였구나.
행정행위라는 것들 하나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부영의 요구는 자연 녹지에서 3종 주거 지역으로 무려 5단계나 용도를 올려달라는 것.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혜택을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영그룹 측은 특혜나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골프장 절반을 학교 부지로 기부하다 보니 나머지 절반을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 개발 방안을 찾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주택용지인 주변 땅처럼 용도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영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액이 1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진짜로 기부를 한 거예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워낙 염원이다 보니 다른 것 재지 않고 기꺼이 부지를 기부한 거죠.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업이다 보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겁니다. 순수한 기부라고 하더니 곧바로 바로 옆에 아파트 개발할 테니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더구나 나주시도 이 계획을 받아줬고요. 아직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기부와 개발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파트 5천 세대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 겁니까? 네, 매출은 당연히 1조 원이 훌쩍 넘고요. 부영의 이익은 최소 3천억 원, 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연히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와 맞닿은 푸른 잔디와 나무가 심겨 있는 녹지. 바로 부영 컨트리클럽 골프장입니다. 캠퍼스 부지로 기부한 40만 제곱미터를 빼고 남은 면적은 35만 제곱미터.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여기에 5,32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쪽 지금 잔여부지, 주택단지 조성 사업 지역이고 여기 남쪽은 한정공대 부지. 지난해 9월 나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이날 나주시는 부영 골프장터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골프장 부지였던 자연 녹지 지역이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약 37만 제곱미터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연 부지에 대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주민 상당수는 설명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나주시가 행정기관이라 기획부동산이에요. 왜 부영주택에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발목을 맞으려고 지금 이런 엉터리 보고서 가지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엉터리 보고서라기보다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용역업체의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런 소란이 벌어졌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부영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라리 주민들과 하지 말고 부영주택 관계자들도 왔을 거니까 부영주택이 이런 일제히 보고서 하지 말고 20페이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 만들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층수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인 골프장이 부영의 요청대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올라가고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5계단이나 뜨는 용지로 변경을 해버린다면 이거 이제 누가 봐더라도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고층 아파트에 이제 현재 그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죠.
부영이 제안한 아파트 용적률은 약 180%, 최고 층수는 28층입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적용된 용적률 175%, 최고 층수 25층을 벗어나는 요구입니다. 최고로 높은 아파트가 한 25층 정도 되는데 거기는 28층까지 지금 건립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층고뿐만 아니라 너무 그 어떤 좁은 지역에 너무 과다한 세대 수가 이제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대로라면 부영이 벌어들일 이익이 최소 5,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치도 나옵니다.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 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만약 부영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6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나주시는 2020년 분양가를 적용하면 부영의 추정이익이 3천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에 부영 애시양 마지막에 분양한 게 2억 8천 얼마인가 9천 얼마에 분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3억에 분양한다 그래요. 우리가 15%에서 많이 보면 20%를 봐요. 그러면 이제 1조 5천억이라고 봐도 20%면 3천억이잖아요. 하지만 3천억 원도 부영이 기부한 땅값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익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은 추정치일 뿐 미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이나 아파트 층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총 18,000세대. 그런데 이 18,000세대 가운데 이미 약 40%가 부영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5,000세대를 부영에 몰아주면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부영의 아파트가 됩니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을 때는 다양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그 건물들을 지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의 브랜드가 반 이상을 차지했다면 좀 기형적 주택단지가 될 수 있죠. 한국에너지공대를 기준으로 서쪽 길 건너편으로 부영 1단지와 3단지 아파트가 각각 946세대, 1,558세대, 그리고 1,500여 세대 아파트 후보지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5,300여 세대 건설 계획마저 승인되면 학교 주변에만 부영 아파트가 총 9,300여 세대입니다. 그렇죠. 부영 아파트가 여기 블럭 외에도 또 저쪽 초등학교 나온초 이쪽에도 있고 지금 2단지는 또 동떨어진 데가 또 있고 그래서 나주시에서 부영 아파트가 언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좌지우지될 것이고 게다가 부영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가 선정되기 약 열흘 전 부영 골프장 북측에 붙어있는 34,000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부지도 사들였습니다. 공연장과 극장 등을 지으면서 상가나 업무용 공간을 일부 함께 지을 수 있는 문화시설용 용지였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부지 매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복합 개발이 다 가능하거든요. 개발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무상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예비 명문대. 전남 지역이 어디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단 한 방에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 주변을 부영의 아파트와 땅이 둘러싸면서 말 그대로 부영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영이 사전에 어떤 그런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그 기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 정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한전부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전남도가 허용하지 않든 만약에 용도 변경을 부가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으면 최대한의 공공기회를 높여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어떤 적정 수익률은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용도 변경,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함께 추진돼야 할 중고등학교 설립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제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도 뭐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 기타 다른 생활레소시도 별로 이 단지 내에 공급되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지난해 2월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역 주민 73%가 부영골프장 용도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몰리는 데 따른 과밀 개발이 우려된다고, 전남교육청은 중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용도 변경 인허가 자체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영 측에 규모를 지금보다 조금 줄이라는 계획 변경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새 계획안이 도착해 공청회와 시의회 자문 등만 거치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아파트를 꼭 지어야겠다 생각을 한다면 개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야 하는가? 스트레이트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직접 만나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강 시장 역시 용도 변경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 CC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적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5,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네요. 그래요?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네. 또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갈 것이에요. 부영이나 나주시, 전라남도 모두 순수한 기부라고 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 특혜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외부로 드러난 정황이 수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일 당사자들이 특혜는 없었다, 억울하다. 그렇다면 진행되어 온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 기부할 때 지자체와 부영이 주고받은 기부협약서가 핵심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이 기부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부영은 협약서 내용을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가 결정될 때 부영그룹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부지 기준과 관련한 3자 간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이 가시화되자 부영과 지자체의 이면 거래를 의심한 시민단체들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협약서가 부영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순수하게 땅을 기부 체납한다면 기부 체납하는 간단한 협약서거든요. 그 이외의 조항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것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기부 체납하는 반대 급부의 조건이 있을 거라고.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광주경실련은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자 간 협약서에 이 개발 사업의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겁니다. 3자 간 협약서는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된다. 부영이란 특정한 기업이 이걸 위해서 이걸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 그리고 9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서 2항에 부지 증여 후 부영에 대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추상적인 지원 문구가 한전공대 부지 증여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순수한 기부가 아닌 대가성 기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용도적 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특혜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그런 특혜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하면서 공개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부영주택에 어떤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요. 당사자인 부영주택에서 이제 비공개를 이제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 과정에서 이 공개하는 게 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의 특혜나 과도한 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의 뭐 학교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공공용지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으면서도 절대 특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개발 이익 환수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환수 등 이런 걸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지자체와 이런 데서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부영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결과를 산업위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공에 돌려줄지를 협의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마저 불복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굳이 소송전을 벌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부영 측의 사측의 영업이익을 이런 비밀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주시 전라남도가 회사 측에 마치 나팔수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다 보니 개발이익 환수의 미온적인 지자체 대신 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시행된 주민조례 발안법에 따라 시민 2,400명의 서명을 모아 개발이익의 공공기업 활성화 조례를 직접 발의한 겁니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환원해 각종 특혜 의혹을 잠재우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2,4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월 13일 중순에 그것을 제출을 했고 지금 그 조례 제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전체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환수할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실제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원들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모르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례가 지금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국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방침을 돌려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대 부지가 순수 기부라고 표현을 하고
공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검증을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세대수를 수익이 남는 선에서 적정된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형태, 공익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의 형태입니다. 국가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특혜 시비까지 눈 감으며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우선 정해진 법률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교육시설을 짓는데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파트 짓는데 교육이라는 명분이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스트레이트를 진행해온 김효엽 앵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질책,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이트는 계속 직진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진행자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73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안녕하세요, 김효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기자 이주수 기자. 안녕하세요, 이주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세욱 팀장 대신 남상호 데스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답게 3천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이주수 기자가 이번에는 학교 쪽을 또 조금 취재를 했네요. 예, 대학 설립과 관련된 아파트 개발 사업 문제입니다. 올해는 그 한국에너지공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올해 3월에 개교를 한 학교고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네, 전체 이름은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한전공대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최근에 어쨌든 완전히 모래 그 운동장 같은 곳에 건물 하나 서 있고 그 밑에 저기 종부세 100억 저 이 기사만 되게 좀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곳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4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한 50개 정도 되는 캠퍼스인데 아직 건물이 이제 한 동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먼저 개교부터 하고 이후에 학교 건물들을 이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교를 먼저 했습니다. 네. 아니 그 경쟁률 이제 우리 취재 기사에서 네네. 보니까 상당했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히 좀 좋은 조건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등록금, 그러니까 장학금을 전교생에게 주고 또 이제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 합동으로 연구도 할 수 있게 연구 시설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원할 경우에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창업도 지원한다. 이런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죠. 그 취재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기숙사는 안 보이고 골프텔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한 동밖에 말을 못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강의실이나 임시 도서관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은 일단 지었는데 막상 이제 기숙사는 제공한다 그랬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원래 그 부지가 골프장이었어요. 그렇죠. 골프장이었는데 그 안에 남아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골프장 안에 있는 이제 클럽하우스랑 골프텔이라고 숙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3월에 지금 어쨌든 개교를 했다는 말은 신입생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개강을 해서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 이거 수업 듣거나 이럴 환경은 조금 아직은 부족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네요. 학교 측에서는 지금 이제 있는 건물 한 동으로 충분히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랑 뭐 유고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학교 측이나 학생분들이. 네. 하지만 추측컨대 조금은 너무 이제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제가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 이제 막 개교를 한 모교고 본인들이 이제 1회 신입생들인데 당장 뭐 지금을 놓고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특별법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지 확보 다 됐고 근데 이게 사실상 올해 개교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우선은 고등교육법상 일정 면적의 건물을 확보해야 인허가가 진행이 되는데 네. 그게 개교 1년 전에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두 가지 돌파구를 찾은 건데 네. 하나는 그 일정 면적을 외부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교사에 포함이 되는 방식을 하나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아예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이 특별법에 담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건물이 없더라도 이제 개교할 수 있었다. 이게 이렇게 특별법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거는 이제 뭐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속성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법까지 했을 텐데 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엄청 경쟁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 동네로 가져가려고. 대통령 공약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호남권, 전남권에 이 한전공대가 생기기로 한 이후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특히 경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보면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1년 뒤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지자체장 후보들이 이제 본인 본인 동네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지자체장들이 결정된 이후에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전남과 광주가 서로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히 맺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일부 이런 유치 발언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경쟁을 했는데 나주로 결정이 된 건 부영이 결정적이었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개교가 2022년 목표였고 그렇다면은 부지 확보 그 이후에 매입, 뭐 인허가, 그다음에 뭐 캠퍼스 설계, 공사 넘어야 될 산이 등등 많네요.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 조건이었다면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부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남도가 그 부영 골프장을 매입을 하는 방식을 계획을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부영이 통 크게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절반 정도를. 예, 한 게 부지 선정 그 채점표를 보면은 굉장히 부영의 기부가 역할을 했다는 게 반영이 돼 있어요. 점수에 뭐 부지 조성 비용이라든가 뭐 인허가 측면 여러 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기부를 하니까는 그 땅을 사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 절차 같은 것도 안 밟아도 되니까 원래 있던 그 기간도 엄청 단축되고 그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채점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되고 나서부터지 않습니까? 이제 부영이 바로 아파트 좀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전공대가 부지가 나주에 부영골프장으로 설립된 게 2019년 1월인데 9개월 뒤 2019년 10월에 곧바로 부영이 그 나머지 골프장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처음에 5,800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을 해요. 나주시에.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당초 이전 계획이 5,800세대의 최고 층수가 28층인데 이게 뭐 현재는 5,300세대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나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건축 제한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원래 25층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있는 나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25층에 용적률도 이 계획보다는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이거 특혜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 당연히 뭐 모두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일단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근데 왜 그걸 계속 이렇게 안 보여줄까요? 맞습니다. 이제 협약이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주민들은 그 안에 어떤 특혜 조항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를 당했고 이후에는 행정소송까지 했고 게다가 이겼어요. 그렇죠. 시민단체 측이 이긴 거죠. 광주지방법원이 공익적 측면에서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게 맞고 게다가 지자체가 들었던 근거가 이 협약서의 내용은 그 부영 측의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부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그것마저 법원이 아니다. 부영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근데 또 항소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월이었는데 3월에 곧바로 항소를 하거든요. 예. 판결이. 근데 저희가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협약서 내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법원의 판단도 들어가 있는데 부지 증여 후에 남게 되는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추상적인 지원이 기재돼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지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 중에 추정을 해보자면 부영의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도움을 좀 주겠다. 뭐 협력을 하든 뭐 지원을 하든 이런 문구가 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걸 해석을 한 건데 예. 이 문구가 나중에 이제 부지가 실제 증여된 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해석을 해보자면 특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도 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영이라는 것도 또 기업이니까 뭐 기업이 무슨 사회 사업하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당연히 뭐 기업 기부를 하면 거기에 얻는 윈윈이 있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굳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가 더 있구나. 그렇죠. 저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주민들도 최초에는 부영이 통큰 기부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고 네. 전문가들도 뭐 제가 만난 어떤 전문가는 기고문까지 써서 부영의 통큰 기부를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아파트 개발 계획이 나오고 예. 근데 지자체가 이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혜는 없다고 했는데 협약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는 거고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이주수 기자가 직접 엄청나게 또 취재를 해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 관련된 문제 다뤄봤는데 역시 무엇보다도 이제 개교를 좀 서두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만 좀 깔끔하게 공개를 해주셔도 김효 뱅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또 우리도 이 양해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더 좀 이런 의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게 보도국에 이번에 또 어쨌든 인사발령으로 이게 만난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참 제 파트너들이 자꾸 어딜 가세요. 지금 벌써 저 오고 이제 한 2년 됐나요? 제가 진행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같이 했던 선배들이 벌써 네 분째. 저까지 4명인가요? 세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승원 기자 이따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송장경 기자 이따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효 기자까지 가시면 이거 잘못하면 스트레이트계의 허참이 되는 게 아닌지 대단히죠. 어차피 송해로 하시죠. 일단은 우리 아까 이제 짧게 스튜디오에서는 인사를 하셨으니까 우리 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효 앵커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발령이 언제 났나 봤더니 작년 8월 말쯤에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이트 회차로는 한 20번 정도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에 같이 몸담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사 매거진 680 시절도 그랬고 스트레이트 시절도 그랬고 일이지만 또 공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특정 분야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공부인 세상을 알아가는 뭐 그런 과정이었어서 이번에도 길이 길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트는 계속 직진할 테니까 다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하셨군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자, 케이크 끄시죠. 요즘은 이걸로 꺼야지. 끌까요? 네. 뭔가 더 있으라는 얘기인가? 잘 안 꺼지는 좋아. 자, 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팀장이 오십니다. 새로운 팀장과 또 새로운 앵커와 스포일러 아니 스포일러 이거는. 새로운 누군지는 안 밝히니까. 새로운 진행자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효 앵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붙여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야